고 김용균 씨의 사망을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시민대책위원회와 정부 등은 대책을 논의했죠. 진통 끝에 지난 5일 발전소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2,2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땅값 산정에 기반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오는 13일에 발표됩니다. 앞서 2주 전에 확정된 표준 단독주택처럼 인상폭이 클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경제 이슈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 김용균 씨의 장례 절차가 사망한 지 2달 만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당정 그리고 시민단체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네, 핵심 그렇습니다.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제 왜 이제야 지금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가 의문이 네. 좀 있으실 텐데요. 실질적으로 산업안전법이 이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개정안이. 그래서 어느 정도 일단락되나 싶었는데 이후에도 굉장히 유사한 사고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 당시 고 김용균 씨 어머니가 얘기했던 것이 역시 이제 정규직으로 된 고용에 대한 네. 안정성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거의 진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 절차를 계속 미루고 있었던 거였는데요. 이제 그제였었죠. 이게 전격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공공기관을 만들어서 이번에 지금 어려움에 있는 그 연료 그다음에 설비 발전에 있는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게 되고요. 그동안의 책임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논란이 있었는데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서 책임이 누구 소재냐,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도 이번에 확실히 짚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전격적으로 하나씩 정리가 되게 되면서 어제 장례 절차에 돌입을 했고요. 내일 연결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합의안은 지난해 12월이죠. 네. 국회를 통과한 김용균 법의 후속 대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그 위험의 외지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과연 그 노동자들, 특히 네. 연료 설비 쪽에 있는 2,200명 정도, 지금 5대 발전소입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굉장히 많이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합의가 된 것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을 만들어서 일단 한 2,200명의 이분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쪽으로 거의 이제 당정이 가닥을 잡았습니다. 아마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네, 시민대책위원회 측에서는 서부발전 등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좀 급속도다. 네. 가령 뭐 소부발전소에 직접 이 이제 노동자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에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또 하나의 갈등, 이제 노노 갈등 아니겠습니까? 해당 발전소에서 네. 이 새로 또 정규직이 된 분들과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공공기관을 통한 정규직 채용 정도로 마무리를 하게 되고요. 그동안에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소통 문제였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갑을 관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소에 있는 분들 직원들이 지시하는 것을 고용의 불안정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고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것들을 쉽게 이야기할 수도 네. 없고 이런 소통 문제가 가장 핵심인데 적어도 공공기관을 통해서 정규직화되게 된다면 이런 부분은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아마 타협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인천공항에서 셔틀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의 사례를 네. 봤습니다. 네. 비정규직을 뭐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고용 안정의 문제도 그렇고 그렇죠. 근무 여건 뭐 네. 이런 상황들도 보면 크게 개선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공공기관에 이 비정규직에 계신 분들의 정규직화가 꽤 진행이 됐고요. 한 3,500명 정도가 이제 정규직화가 이제 빠르게 네.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서 보도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이게 정규직이라고 하면 일단 우선 고용의 안정성 정도는 확보가 되지만 더 우리가 정규직화 얘기했던 것이 처우 개선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까지의 사례들을 좀 보면 이 형식적으로는 정규직화가 됐지만 처우 개선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열악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결국 허울뿐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아니겠느냐라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이번에 역시도 어쨌든 2,200명 분들의 연료 설비에서 일하는 분들을 정규직화한다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것이 마찬가지로 처우는 그대로 열악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이것을 보완해야 된다라는 이제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공공기관을 만들어서 고용을 한다라는데 그 공공기관은 또 어떻게 만드냐? 신설법인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뭐 한전산업기술을 이거에 뭐 지분 투자를 더해서 공공기관 할 것인가? 이것도 자칫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정규직화한다는 부분은 이제 설비 쪽이라든가 연료 쪽 부분인데 우리가 경정비라고 하죠. 유지 보수 쪽에도 지금 거의 한 2,500명 정도 네.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또 아니 왜 연료 설비 쪽만 이 공공기관의 정규직화가 되는가?
우리 쪽은 어떻게 하냐 얘기가 나오게 됐고 이분들까지도 또 다 정규직화하게 되면 민간 섹터가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그럼 이제 민간의 하청업체들을 운영했던 분들은 완전 뭐 생계가 또 어려워지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좀 역설적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부동산 얘기도 좀 해보죠. 2주 전에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이 크게 인상된 상태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13일입니다. 땅값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공시지가가 최종 고시된다고 하는데 네. 뭐 이것 역시 땅값도 크게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네요. 저도 이제 요번에 표준 단독주택을 상당히 공시가격 현실화했기 네. 때문에 이제 땅값 같은 경우에는 글쎄 뭐 약간 좀 어느 정도의 뭐 룸과 여유를 두지 않겠느냐 예상을 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올리는 김에 다 같이 현실화하자라고 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 같은 경우에 이제 표준지라고 해서 우리가 표준 단독주택을 뽑듯이 한 50만 필지를 예로 들거든요.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를 13일 날 이제 현실화된 것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지금 예상은 거의 단독주택 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와 네.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9% 이상 아마 오른 가격이 공지될 것 같습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의 경우에도 서울 지역의 인상폭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크게 높았던 상황이고요. 네. 특히 뭐 용산, 마포, 강남 지역이 높았는데 그렇다면 땅값, 부동산, 이 그렇습니다. 공시지가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될까요? 예, 역시 서울이 가장 많이 아마 현실화될 때 높아질 것 같습니다. 한 14% 넘게 이제 오르게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서울은 일단은 중구가 비싼 땅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구 또 뭐 강남구, 영등포구 쪽이 더 상승률이 높아서 이쪽은 거의 20% 이상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종이라든가 제주라든가 이런 곳들이 그동안 땅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곳들에 굉장히 좀 높은 저거 10%대 상승률을 보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땅값이 그 정도로 오르게 된다면 결국에는 또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네. 세금도 더 많이 부과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우리가 보면 아파트는 이제 시세 대비 공시 가격이 한 뭐 75%, 70% 정도였고요. 단독주택은 한 53% 네. 정도였는데 땅은 한 40%대였습니다. 그 이유가 땅값을 올리게 되면 거기에 세운 건물주들이 이제 임대료를 높이면서 더 하게 될까봐 아하. 책임진 걸 하게 될까봐 그 동안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많이 안 올렸었는데 정부 생각은 이렇게 해도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에 큰 폭으로 올리게 되게 되는데요. 일부 뭐 비싼 땅 같은 경우에는 바로 100%가량 그러면 명동에 있는 중구의 네이처 리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2배 이상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곱미터당 뭐 1억이 훌쩍 넘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분명히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들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이런 상황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곧 있으면 토지 보상금들이 풀리게 되는데 네. 공시가격, 공시지가로 이게 땅값을 매겨서 풀리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풀리는 돈의 양도 공시 보상금도 훨씬 더 커질 것 같아서 이런저런 역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3일 공시지가 발표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철진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